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살아있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도요타에 대해서 1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한국 도요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요타는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한 메이커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연간 생산량 1000만 대를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회사가 바로 토요타입니다. 지난 4월 초 기준으로 시가총액 35조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약 350조 원 정도 되겠죠.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는 단연 톱이죠. 도요타는 37년에 설립을 했죠. 그래서 벌써 85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1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동방직기입니다. 자동차가 아니죠. 하지만 이 자동방직기에서 도요타가 시작합니다. 도요타 사요시, 그러니까 현재 도요타 회장 도요타 학교의 증조부가 되는데요. 도요타 사요시가 1924년에 완성한 이 자동방직기는 일본 근대화 산업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동으로 실이 교체되고 단 한 올만 끊어져도 작동이 중단된다는 이 방직기는 당시로선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고 합니다. 1890년부터 방직기 특허를 출원하는 등 방직기 만들기에 집중해온 도요타 사요시는 방직기 사업을 크게 일구었고요. 방직기 회사 안에 자동차 사업부를 두면서 도요타 자동차의 뿌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차가 모델 AA,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937년 도요타 자동차가 설립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자동차 만들기는 계속 이어져 왔죠. 1933년 9월 도요타 자동직기 제작소 내에 자동차 제작 부분이 설립됩니다. 35년에 A1형 프로토타입 세단을 만들어내는데요. 주요 부품을 쉐보레의 것을 가져다가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들어진 도요타의 첫 승용차 AA형 세단입니다. 당시 재원을 살펴보면은요, A형 엔진은 직렬 6기통 순행식 OHV 엔진이고요. 보어 앤 스트로크가 84.1에 101.6mm 롱스트로크 엔진이죠. 배기량 3389cc, 65마력의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제 일본 정부 요청으로 트럭도 만들게 되는데요. G1형 트럭 프로토타입이 35년 8월에 완성이 되고요. 그해 11월부터 발표를 거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도요타 생산 방식입니다. JIT,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이죠. 현지 현물, 간판 방식, 린 생산 방식 등으로 얘기되는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 방식인데요. 자동차의 생산 방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포드가 시작한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 도요타의 생산 방식, 도요타웨이, 저스트 인 타임 등의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공장은 생산 라인, 노동자, 부품 공급 등이 어우러지는 현장입니다. 한치의 착오 없이, 부품의 낭비 없이, 지체 없이 정확하게 완성차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치밀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완성시킨 것이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JIT, 그러니까 Just in Time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Just in Time, 복잡하고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만 아주 쉽게, 간단하게, 거칠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고 없이 부품을 제 시간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의 부품 재고를 최소화하고 생산 라인에서 필요한 만큼의 부품만을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냉장고를 치워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식재료를 담아놓은 냉장고는 달리 말하면 재고를 쌓아놓은 창고겠죠. 저장되어 있는 동안 공간을 차지하고 돈이 묶여 있는 셈이고요. 관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를 치워버리고
식사 준비할 때마다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공간과 돈, 노력 등을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제때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재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공급회사와 공유해서 제때 차질 없이 공급받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것이 저스트인타임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토요타는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간다는 원칙하에 카이젠, 켄츠켄부츠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생산 방식을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키워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살아있다. 이번 특집의 주제이기도 하죠. 토요타를 말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개념, 바로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97년에 등장한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 자동차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요. 그 이후에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생산 차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이브리드가 판매 차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메이커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토요타는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특유의 방식으로 토요타만의 하이브리드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다섯 번째 키워드 TNGA New Global Architecture입니다. 토요타의 기본 아키텍처, 즉 플랫폼이죠. 엔진과 변속기, 하이브리드 유닛을 완전히 새로 통합을 해서 기본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4세대 프리우스부터 이 TNGA 플랫폼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100여 개에 달했던 플랫폼을 세그먼트별로 정리를 해서 5개 플랫폼으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을 단순화한 여러가지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TNGA 특징, 셰시 강성을 높이고 무게중심을 낮추는 저중심을 도입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다이나믹 포스 엔진은 실린더 헤드와 흡기 포트 설계 변경 등으로 효율성과 성능을 높였고 40% 이상의 열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이 TNGA 플랫폼은 모두 40여 개 모델에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토요타는 더 나아가서 배터리 전기차용 아키텍처로 이 TNGA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키워드 렉서스입니다.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를 별도의 키워드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로 나뉘게 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 비싼 가격의 차를 팔 수가 있죠.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따로 두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요타의 렉서스가 그런 경우이겠고요. 현대 제네시스, 닛산의 인피니티, 혼다의 어큐라 등이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대중 브랜드가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는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렉서스 정도가 성공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타가 애초에 렉서스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북미 시장의 고급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였죠. 토요타라는 대중 브랜드는 이 고급차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1989년에 승부수를 띄우죠.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입니다. 브랜드 런칭을 위해서 토요타는 약 20여 명의 개발팀을 미국 현지로 파견해서 약 1년 넘게 오랫동안 현지 생활을 하게 하죠. 미국 LA 주변에 아주 호화저택을 구입을 해서 개발팀들을 거기에 살게 합니다. 1,400명의 엔지니어, 2,300명의 기술자, 6년여의 시간, 10억 달러가 투자된 세계의 프로젝트가 바로 토요타의 렉서스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런칭한 렉서스는 현지에서 아주 큰 관심을 끌게 되죠. 인기도 얻게 됩니다. 런칭 2년 만에 벤츠를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장조사 기관이죠. JD 파워의 품질지수 조사에서
2류에 오르는 등 이후에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성공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게 됩니다. 렉서스는 아주 조용하고 진동이 적은 승차감이 좋은 차로 유명하죠. 그만큼 조용하고 진동이 적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닛에 샴페인 잔을 올려놓고 시동을 거는 렉서스 LS400의 광고가 아주 유명한데요.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를 재현하는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출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늘 좋았던 건 아닙니다. 시련이 닥쳐오는데요. 7번째 키워드, 품질 문제와 리콜입니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렉서스 ES350의 고속주행 중 제어불능 사망사고, 도요타 리콜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은 플로어 매트가 엑셀 페달에 걸려 계속 밟혀 있는 상태로 가속이 되어 있었다 라고 도요타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속 페달의 결함 문제도 이후에 불거집니다. 끝까지 밝힌 가속 페달이 원상태로 복귀가 안 되는 현상이 일부 노후화된 차량에서 발견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도요타는 결국 미국에서 426만 대, 캐나다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610만 대를 리콜하는 역대급 리콜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2010년 2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가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판매는 수직 하락했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는 물론이고 한국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아픔이 컸던지 도요타는 이를 기념하는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는데요.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위치한 도요타 구라카이케 기념관이 있습니다. 도요타의 창업주의 별장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꾸며 놓은 데인데요. 그 기념관에 품질 논란과 리콜 사태가 벌어졌던 이때를 잊지 말고 새 출발하자는 의미를 담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청문회에 불려나갔던 시점에서 딱 1년 후에 심은 나무인데요. 2013년에 제가 직접 가서 봤었습니다. 참 의미가 심장한 나무다 싶었는데 이제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죠. 이제 나무가 제법 커져 있겠네요. 자, 그래서 뽑은 8번째 키워드, 도요타 아키오 사장입니다. 자,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창업주인 도요타 사키치의 증손자, 도요타 자동차를 설립한 도요타 키이치로의 손자가 됩니다.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했고요. 1984년에 도요타에 입사를 했고 생산관리, 영업, 판매직 등을 거치면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입사 20년 만인 2005년에 부사장에 오르고요. 리콜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2009년 6월에 사장에 오르게 됩니다.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너가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섰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는 흥미롭게도 자동차 레이서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레이싱 선수로 직접 경주차를 몰기도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테스트 드라이버로 참여해서 자동차 개발에도 직접 참여한다고 합니다. 도요타의 가주 레이싱 팀 소속의 모리조라는 이름으로 뉴르부르클링 24시간 레이스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6월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었고요. 당시에 판매 확대를 위한 딜러 회의에 격려차 방문했었다라고 하고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원에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땡큐 코리아라는 배지를 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듬해인 2012년 1월에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도요타 캠리 발표장에 깜짝 등장했던 것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그를 만나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 2012년 그의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다라고 의미를 부연 설명하기도 했죠. 당시에 도요타 부활의 신호탄으로 7세대 신형 캠리를 한국에서 쏘아 올렸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의 도요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9번째 키워드, 한국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것은 2000년 3월입니다.
이듬해 2001년에 렉서스 브랜드를 먼저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4개 차종, 그러니까 LS, GS, RX, IS를 시작으로 판매에 나섭니다. 그해 12월 ES 시리즈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게 국내 시장에서 아주 큰 히트를 치죠. 2005년에는 렉서스를 앞세워서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고요. 2006년에 2년 연속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릅니다. 도요타 브랜드는 2009년에 한국 판매를 시작합니다. 캠리, 라브4, 프리우스를 앞세워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고요. 이후 판매 차종을 확대하면서 꾸준히 한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도요타는 1960년대 신진자동차의 합작 파트너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신진자동차는 도요타 코로나와 크라운, 퍼블리카를 국내에서 조립 생산했었죠. 꽤 인기가 많았었다고 하고요. 그 생산했던 공장이 지금 한국 GM의 부평 공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키워드, 한국에서의 판매 차종입니다. 도요타는 한국에서 도요타와 렉서스 2개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죠. 우선 도요타 브랜드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아발론 하이브리드, 캠리와 캠리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모델인 프리우스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프리우스 프라임, 라브4 하이브리드, 그리고 스포츠카 GR 수프라가 있고요. 상반기 중에 GR86 신형 모델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렉서스는 LS500, LS500H, ES300H, EX300H F 스포츠, RX450H, RX450H F 스포츠, RX450HL, UX250H EWD, UX250H 올휠 드라이브, UX250H F 스포츠, RCF, LC500H, LC500, LC500 컨버터블 등이 있습니다. 고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겠죠. 곧 전기차도 나옵니다. 하이브리드에 더해서 배터리 전기차도 출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배터리 전기차와 관련해서 도요타는 2030년까지 30종의 배터리 전기차를 연간 350만 대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지난해 말에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도요타의 전기차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하이브리드는 살아있다 3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도요타의 지원으로 제작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